안녕하세요. 저는 CNN 기자 제프 펠링턴입니다. 얼마 전 한국 김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죠. 전 세계적으로 김치의 인기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성공 이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어떤 음식이지? 이번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매력적인 음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고급 요리? 이탈리아의 정통 파스타?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이국적인 거리 음식? 취재 방향을 잡기 위해 저는 다양한 자료를 뒤적이며 가능성 있는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음식의 맛이나 독특함만으로는 김치 다큐멘터리가 주었던 깊은 울림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담긴 진짜 이야기가 있는 음식은 없을까? 이 질문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죠. 저는 김치 다큐멘터리 이후 몇 주간 세계 곳곳의 음식을 탐색하며 다음 취재 주제를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제 첫 번째 생각은 유럽이었어요. 프랑스의 고급 요리나 이탈리아의 전통 파스타는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특히 프랑스의 크루아상 공장에서 빵이 구워지는 과정을 담거나 이탈리아 남부에서 비법을 간직한 노부부가 만드는 신선한 파스타를 조명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매체에서 다루었던 익숙한 주제였죠. 새로움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제 눈길은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태국의 똠얌꿍이나 베트남의 쌀국수처럼 거리의 활기가 고스란히 담긴 음식들은 매력적이었죠. 특히 하노이의 좁은 골목에서 쌀국수를 만드는 장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낸다면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특별한 이야기였어요. 그런 음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때 저는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인제라나 북아프리카의 쿠스쿠스는 독특한 조리법과 풍부한 향신료로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공동체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음식을 취재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지 촬영과 스토리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음식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이야기가 충분히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독특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음식이 태어나고 발전하며 사람들의 삶과 함께 숨쉬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동료가 한참 고민하는 제게 다가와 노트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간단하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면에는 한국의 가정집에서 한 여성이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것들을 가지런히 말아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초 후 완성된 김밥을 한 입 베어 문딸이 환히 웃으며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에서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 정성,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는 풍경이었죠. 그녀가 만든 음식은 바로 김밥이었죠. 처음엔 이 음식이 과연 주제로 적합할까 의아했지만 영상을 볼수록 저는 김밥의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음식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정성과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죠. 그 순간 저는 이거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음식이야말로 전 세계에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김밥 한 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삶과 철학, 따뜻한 가족의 정서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 같았습니다. 김밥 속에서 전혀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밥 취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김밥을 주제로 취재를 시작한 후 저는 이 작은 음식 속에 얼마나 큰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한 줄의 도시락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 음식은 한국인의 삶 곳곳에 녹아 있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밥은 어떻게 이런 독특한 매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김밥에 대한 취재를 준비하며 저는 미국에서도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레이더 조스에서 판매하는 김밥은 항상 빠르게 품절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었죠.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김밥에 열광할까? 궁금증이 생긴 저는 직접 그 김밥을 사서 맛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트레이더 조의 김밥 코너는 갈 때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김밥은 매일 입고되지만 금세 다 팔려요. 한번 오시면 몇 개씩 사가시더라고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드디어 운 좋게 김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밥 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니 맛은 꽤 괜찮았어요. 밥과 재료들이 어우러져 적당히 간도 맞고 초보자가 먹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김밥의 맛일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김밥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김밥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한국에서 사람들이 김밥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정보를 읽다 보니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먹어본 김밥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김밥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저는 틱톡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한국인 모녀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상 아래 남겨진 댓글들을 추적해보니 그녀들은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살고 있었고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녀는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그날 틱톡 영상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준비된 김밥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김밥에 얽힌 그들의 추억을 들을 수 있었죠. 엄마는 어릴 적 딸의 학교 도시락으로 자주 김밥을 싸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친구들 도시락은 샌드위치나 피넛버터 젤리였는데 우리 아이만 김밥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냄새 난다며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학급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을 열기도 전에 눈치가 보였어요. 바다 쓰레기를 먹는다고 역겹다고 시커먼 음식을 먹는다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거의 먹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딸의 표정에는 씁쓸한 미소가 담겨 있었지만 이내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만들어 오면 서로 먹겠다고 난리예요. 특히 트레이더 조에서 파는 김밥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집에서 직접 만든 건 더 맛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딸의 이야기에 덧붙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밥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김밥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져요. 이 작은 김밥 한 줄에 한국의 맛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정말 뿌듯해요. 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김밥이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이제는 자랑으로 바뀌었어요. 친구들이 제 김밥을 맛보려고 줄을 서는 걸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김밥은 단지 먹고 끝나는 음식이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달이었죠. 그리고 이 작은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김밥의 맛을 찾으려면 한국으로 가야겠어. 그렇게 저는 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김밥의 진정한 매력을 직접 느껴볼 날을 기대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진짜 김밥의 매력을 느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한국의 전통시장은 김밥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추천받았거든요.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오래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와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죠. 신선한 채소, 갖가지 밑반찬, 그리고 김밥.
재료들이 빼곡히 진열된 가게들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넘게 김밥 가게를 운영해온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김밥 처음 만들어 보나요?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 김밥 만들기의 기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길을 따라 따뜻한 밥에 참기름을 골고루 섞고 그 위에 단무지, 당근, 시금치, 우엉 같은 재료들을 가지런히 얹어 보았습니다. 모든 재료가 한 줄로 잘 정리된 모습을 보니 묘한 성취감이 들더군요. 아주머니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는 과정 자체가 정성이고 이것이 바로 김밥의 진짜 맛이에요. 라며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음식이 단순히 속을 채운 밥이 아니라 한국인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김밥 한 줄을 직접 먹어보니 맛은 트레이더 조에서 사 먹은 김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었죠. 시장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이 김밥 속에서 한국의 삶과 정서를 읽을 수 있었고 이 음식이 왜 단순한 길거리 음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김밥을 배우는 동안 저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더 나누며 김밥에 얽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김밥을 말며 가족의 소풍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김밥은 그냥 음식을 넘어 가족의 시간을 담는 상징이에요.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는 데서부터 같이 먹는 순간까지 모두 추억이 되거든요. 그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소풍날 아침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작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했죠. 특히 외국인 손님들에게는 김밥에 대해 더욱 정성스레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김밥이 단순히 한국인의 음식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 줄의 김밥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이후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다양한 김밥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곳은 전통적인 재료를 고수한 김밥을, 또 어떤 곳은 퓨전 스타일의 창의적인 김밥을 선보였죠. 예를 들어 불고기를 넣어 만든 김밥이나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얹은 김밥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선 김밥과 함께 먹는 따뜻한 국물도 제공했는데 그 조합은 완벽했어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김밥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김밥에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배려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장에서의 경험은 김밥에 대한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저는 이제 김밥이 한국 가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이 집은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저를 맞이해준 이는 두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이미 김밥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각자 좋아하는 재료를 고르고 있었죠. 딸은 소고기와 치즈를, 아들은 참치와 마요네즈를 넣고 싶다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김밥은 모두를 위한 음식이에요. 각자 좋아하는 걸 넣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함께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가지런히 얹고 아이들은 서로 누가 더 예쁘게 김밥을 말 수 있는지 내기라도 하듯 열심히 참여했죠. 이게 너무 쉽다.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소풍 전날 밤에 엄마와 함께 김밥을 준비했어요. 엄마는 늘 그러셨죠. 김밥은 재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야 진짜 맛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김밥을 만들 때마다 엄마가 떠올라요. 이제는 제가 제 아이들과 그 추억을 나누고 있죠.
김밥이 완성된 후 모두가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아 한 줄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만든 김밥을 자랑하며 웃음꽃이 피었죠. 맛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밥은 특별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료의 조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가족의 이야기가 더해졌기 때문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김밥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과 추억을 나누는 매개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김밥을 함께 만드는 과정은 요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시간이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가정에서의 따뜻한 경험을 마친 저는 이제 김밥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이유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김밥을 고급 요리로 승화시킨 현대적인 레스토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따뜻한 김밥 경험에 이어 저는 김밥이 단순한 가정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고급 김밥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김밥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특별한 요리로 변신시킨 곳이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분위기부터 전통시장이나 가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김밥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저는 김밥 셰프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김밥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세계 각국의 재료와 조리법을 접목해 새로운 김밥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밥과 재료를 말아놓은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과 창의성을 담은 캠퍼스 같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넣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셰프는 김밥을 스시와 비교하며 김밥이 가지는 독창성과 유연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특제 퓨전 김밥을 맛보았습니다. 아보카도와 훈제 연어를 사용한 김밥, 매콤한 칠리 소스를 곁들인 김밥, 심지어 트러플 오일을 살짝 얹은 고급스러운 김밥까지. 각각의 김밥은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김밥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한국인의 일상 속 음식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은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창의성 덕분에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틱톡 영상에서 만났던 모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김밥의 따뜻한 모습, 그리고 전통시장과 가정에서 느낀 김밥의 정체성, 마지막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본 김밥의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김밥이라는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밥과 재료를 말아놓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서, 사랑, 그리고 창의성을 담은 특별한 유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CNN 특집 방송으로 전 세계에 소개하기로 마음먹었고, 방송이 끝난 후 수많은 시청자들에게서 감사와 감동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김밥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특별한 음식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줄의 음식에서 시작된 세상을 연결하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